대구 예수중심교회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민생경제 투어 첫 방문지로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북의 수건사업 등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수원의 사과와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교육생들이 지역 명소 소개부터 기업 홍보까지 직접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구 예수중심교회에서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까지 겹치면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건 시민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렸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30일 0시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 10명이 나왔습니다. 9명이 대구 예수중심교회 교인들입니다. 0명 또는 한 자릿수에 그쳤던 하루 확진자 수가 한 달 보름 만에 두 자릿수대로 올라섰습니다. 30일 오전엔 교인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교회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교인 명단 398명 중 33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고 나머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집중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검사해갖고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또 자가격리시키고 하는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는 것을 막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구 예수중심교회를 다녀간 인천, 경북 영천 거주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헬로윈데이까지 겹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공포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대구 동성로 클럽들은 이번 주말까지 자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인파가 몰리는 곳들을 찾아 방역수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는 감소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도 소득 감소 신고서 대신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우선 지원하고 25% 이하인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가 큰 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쓰레기 배출이 급격히 늘면서 우리의 환경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쓰레기 없는 삶을 꿈꾸는 쓰레기 없애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애기, 일명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홍주야 제로웨이스트 대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쓰레기 없애기 운동, 일명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쓰레기라는 게, 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인간들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완벽한 의미보다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가능하면 최소화하자는 의미의 운동입니다. 네, 평소 쓰레기 없애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들은 가능하면 안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 가족은 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 칫솔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칫솔을 쓰거든요. 그리고 샴푸 대신에 비누를 쓰고 있고 또 빨래를 세탁할 때는 소프넛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 번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그 외에 그 세제를 리필해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천도 하지만 또 플로깅이라고 해서 그 쓰레기 줍기 운동이라고 그 보통 쓰담 달리기 운동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열어서 시민들과 같이 쓰레기 줍기도 하고 있어요.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환경보호 운동이라고 하면 약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 환경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일도 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일회용품들만 줄여도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보다는 개인 컵을 쓴다던가 텀블러를 쓴다던가 그리고 생수를 많이 사 드시는데 생수보다는 물통을 가지고 다니고 또 빨대, 요새는 다회용 빨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빨대를 가지고 다니고 또는 저는 손수건이 그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손수건 잘 안 쓰시지만 이렇게 손수건을 쓴다던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자면 쓰레기 관찰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쓰레기를 보면은 그 나의 생활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쓰레기 없애기 운동이 이 일회성이 아닌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뭐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책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환경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이제 쓰레기를 하나도 안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고 또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좀 죄송하지만 그 민원을 넣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먼저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 바라지 말고 어,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 몇 년 전에 그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을 중단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성의 쓰레기 산이라던가 또는 그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고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일반 쓰레기여서 필리핀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그런 국제적인 우리가 국제적 망신을 샀던 일이라던가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고 그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먹이 사슬로 인해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뭐 한번 해볼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여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주야 제로웨이스트 대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안동을 찾았습니다. 전국 민생 경제 순회 일정의 첫 방문지로 경북을 찾은 정 총리는 도내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안동 일정은 중대본 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월, 대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헬로윈데이가 대규모 확산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경북 지역을 찾은 정 총리를 상대로 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동안 쌓였던 수건 사업의 논의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최근 환경 논란이 된 영주댐 문제와 중부내륙철도 연결 등 경북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주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무리하게 물을 빼려고 하는데 그걸 중재를 좀 해달라. 그 점촌에서 안동으로 철도 연결하는 이런 우리 현안 수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여전히 안동이 소외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도 안동 예천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 현안 사항을 창취한 정 총리는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을 찾아 석주 선생의 후손들과 다과도 나눴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는 임청각 복원과 기념관 건립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관련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그건 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승 사업 이런 사업들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경북 도내 민생 현장을 돌며 의견 창취에 나선 정세균 총리. 이철우 도지사가 도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 총리의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북 지역에 산적한 현안 사안들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가 교육생들이 만든 콘텐츠를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부터 기업 홍보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인 미디어 세계에 입문한 지 2달째인 초보 크리에이터의 영상입니다. 영천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스타터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 다 들었었고요. 예, 교육 들으면서 여기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고 어떻게 뭘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하나 다 알려줘가지고 기초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커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되었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도 크리에이터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소에 영천 이제 관광지도 많고 한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길래 저희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좀 서툴고 많이 어설픈데 그냥 이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친구들이 많이 추천하게 눌러줘서 그러니까 기대보다 성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가 올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6월부터 경북 테크노파크 영천 지역 기업 통합 지원센터 내에 촬영실과 강의실 등을 갖추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인 미디어가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헤쳐나갈 핵심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영천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경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1인 미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시는 1인 미디어 확산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의회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과와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경주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매입이 어려웠던 천북면 신당리 1원 신축 부지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수용 재결 신청이 지난 23일 받아들여졌다며 2023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016년 9월 지진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이후 4년째 신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